자, 모자도 증언 거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유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까요? 어제 모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그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네. 되고 실제로 이제 정경심 교수도 이제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이제 판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최강욱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뭐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뭐 하진 않아서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없지만 이처럼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타부타 어떤 객관적인 사정을 진술하거나 증언했을 때는 상당히 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의 재판에 불리하게 이제 작용할 걸 감내하고서라도 다른 재판에서 증언 의무를 부과하느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조 전 장관도 부인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증언을 거부했죠. 예, 증언을 거부했는데 예. 같은 맥락으로 어떤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박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전혀 그럼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야 어떻게 법관 앞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고 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관 앞에서 저 진술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오히려 또 불이익받을까봐. 그런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역시 뭐 초엘리트라고 했습니까? 그런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권리예요. 권리를 행사합니다. 자기한테나 자기 가족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있지만 이 재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이 재판은 진실을 규명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국 장관이나 또 부인 또 아들입니까? 아들. 쉽게 말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동참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실 규명보다는 내 가족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법무부 장관이고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이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안의 진실이 이겁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오히려 해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예. 네. 어제 법정에서는요,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 나눴던 문자 메시지 또한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최강욱 대표가 과거에 형수님,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정경심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도 한번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하시죠? 라는 내용을 이제 검찰이 어제 공개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뭔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좀 증거 자료로 이제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검찰이 지금 이제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업무 방해인데 네. 업무 방해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계 내지는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인턴 활동을 이 법무법인에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허위의 인턴 그 증명서를 발급했다. 근데 발급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최강욱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해당 문자
문자를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허위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학원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제 지원했다라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당 그 대학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라는 그 일련의 인과관계와 이 완결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문자가 현출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했는지 이 지점이 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간의 이제 당시의 대화 내용, 어제 그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것이죠. 검찰 주장입니다. 한번 좀 대화 내용을 보시면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서류로 조국 장관의 이제 아들이겠죠. 누구누구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한번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하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였다 아니었다를 딱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께서는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맞습니다. 저 대화 내용만 보면은 그러니까요. 뭐 허위다, 진실로 인턴을 했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예.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맥락 속에서 저 대화, 쉽게 말해서 이 서류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워딩이 예. 쉽게 말해서 진실로 진짜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말일까? 그런 조금 의문이니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죠. 예. 네. 문제가 된 인턴 증명서를 어제 검찰이 법정에서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입시원서 저장자의 이름을 또 주목을 했어요. 무슨 보면 얘기입니까? 검찰은 그 제시한 어제 증거에 보면 2018년 확인서 파일의 속성 정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저장자가 조국 전 장관의 이름에 영문명이 나와 있는 그렇죠. 이것을 두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로스쿨 입시를 앞두고 이 증명 서류를 추가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님. 예, 저장자가 이걸, 지금 예. 뭐 국조라고 했지만 이걸 이제 한글로 변환하면 조국 전 조국 장관을 장관이죠. 이제 특정하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그럼 아들과 뭐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관여한 지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저장자 이름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저장됐는지 그에 대한 경로가 좀 뒷받침돼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번 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조장 장관 아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좀 어쨌든 최강욱 지금 대표는 또 한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이 어떻게 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빨리 들고 끝날 것 같지 않다. 예, 예. 아. 그리고 예. 뭐 지금 계속 증언도 거부하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최강욱 대표 재판에 참석한 정경심 교수 모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